밤하늘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빛이 넘쳐났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그 활기찬 거리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만을 바라보며 제 온 신경은 영상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무심코 내뱉은 제 혼잣말이 한적한 거리 위로 흩어졌습니다. 제 손 안의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던 영상은 바로 BBC의 특집 방송, 한국, 세계의 미래를 지배하다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첫 장면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화면 속에 펼쳐진 건 미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위를 화려하게 수놓는 드론쇼와 사람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길가에 서 있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까지 BBC에 진행되는 강렬한 멘트를 남기며 방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30년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한국의 현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당장 믿기 어려웠지만 화면 속 현실은 확실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평소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저였지만 이 영상을 본 순간 무언가가 저를 단단히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앨런 리라고 합니다. BBC 특집 방송을 보고 그 감동과 놀라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었던 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방송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특집 방송은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기술력과 삶의 질을 조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디지털 정부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까지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모든 혁신이 단순히 기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제작진이 소개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방송은 한 환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진료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환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의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의료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영상을 보며 저는 머릿속에서 제 나라, 영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병원 예약만 해도 몇 주를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한국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진료를 받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비용까지 합리적이라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방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의 젊은 세대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중 어떤 한 명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단순히 국가의 발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말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지금의 성공을 이룬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팝, K-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넘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도 다뤘어요. 예를 들어 전통 한옥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주거 공간이나 600년 된 종로의 한옥거리를 보존하며 현대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킨 사례가 소개되었죠. 이 장면을 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의 마지막에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가 강조되었습니다. BBC 진행자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나라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경제적 성과로만 설명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과 문화를 융합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방송을 본 후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 발전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적이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 중심의 미래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놀라운 곳이라면 직접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BBC 특집 방송을 본 며칠 후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나라를 이렇게까지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준 그 미래지향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저에게는 꼭 직접 확인해야 할 과제가 된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충동적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항 항공권을 손에 쥐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곳에서 제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놀랍도록 정돈된 풍경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공항은 마치 BBC 방송에서 봤던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듯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오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질이었습니다. 공항 안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런던의 공항은 항상 혼잡하고 바쁘며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 크기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효율적이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곳곳에서 친절한 미소로 길을 안내해주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더해지니 첫인상부터 대단히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저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대중교통보다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마치 막 청소를 마친 듯 깨끗했어요. 특히 편안한 좌석과 안정감 있는 주행 덕분에 이동 중에도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열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차 도시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 모든 장면이 BBC 방송에서 봤던 미래 도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초록빛 가로수와 공원은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도시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연과의 조화를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간단히 짐을 푼 뒤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런던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안전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도 걱정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파는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해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다음 날 본격적으로 서울의 여러 명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BBC 방송에서 보던 대로 한국의 역사가 담긴 장소와 현대적인 도심 풍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과 빠르게 이동하는 현대적인 직장인들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풍경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으로 들른 한식당에서는 제가 BBC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한국의 음식 문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밑반찬들은 단순히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들이 저마다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친절하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 처음엔 강한 맛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중독성이 있어요. 그 설명에 따라 한 입 먹어본 김치의 맛은 그야말로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만 앞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경험은 한국의 공공서비스였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었고 사용법도 너무나 직관적이었어요. 제가 처음 자전거를 빌릴 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다가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거면 무료 이용권이 있을 거예요. 시도해보세요.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한국의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산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KTX를 타고 이동했는데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은 또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출발했고 내부는 비행기와 같은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했어요. 특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자연 풍경은 런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광안리 해변이었는데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광안대교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해변 근처에서 맛본 어묵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정을 담고 있는 듯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은 BBC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이상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은 단순히 미래적이다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곳. 그것이 바로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하나같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미래지향적인 기술부터 따뜻한 사람들의 환대,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매력까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아갈수록 BBC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이 언제나 일관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소소한 상점들을 구경하며 한국 문화의 뿌리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 진열된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다 작은 떡집에 들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장 너머로 가지런히 놓인 떡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팔 거예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어였지만 목소리의 톤만으로도 뭔가 다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상점 주인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혹시 저 외국인이 실수를 저질러 불쾌감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손님들 역시 불편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외국인은 유럽에서 온 여행객인 듯 보였는데 무언가를 구매하려다가 소통 문제로 갈등이 생긴 듯 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 오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고 그 외국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친절한가? 그동안 친절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애써 반박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의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항상 친절하다는 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 약간의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산에서 비슷한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었죠. 광안리 해변 근처에서 작은 해산물 식당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식당의 메뉴판은 모두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직원분 역시 영어를 잘하지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주문을 시도했지만 직원분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요.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직원분은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다른 메뉴를 주문하려고 하자 직원분이 약간 짜증난 듯한 태도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의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환대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는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저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성급하고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식당에 있던 한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식당은 로컬 메뉴가 많아서 외국인분들이 처음에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는 제게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주고 직원과 제가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음식은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해산물 요리였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그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언어 때문에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시장에서 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그 외국인 여행객과 상점, 주인 모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한 작은 갈등이었지. 한국 사람들의 본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진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어디에서나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과 따뜻함은 제가 이곳에 대해 가졌던 의심과 오해를 하나씩 해소해 주었고 저를 이 나라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만 했던 그때의 설렘.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하고 그 매력을 이해하게 된 과정까지. 이번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한 경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짐을 챙기고 호텔을 나서자 쌀쌀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가을로 접어든 서울의 아침은 고요하면서도 생기 넘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익숙한 듯 느껴지는 이 도시의 풍경이 떠나는 순간에는 왜 이렇게 낯설고 그리워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만났던 한 자원봉사자는 제가 한글을 읽기 어려워하자 직접 버스 노선을 설명해주며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었어요. 그분은 자신도 바쁜 일정 중이었을 텐데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 한 번은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난 중년의 주인장이 저에게 전통 다도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죠. 그분의 말처럼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기술적 발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와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며 느낀 감동과 깨달음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출국 순간까지도 효율적이고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비치된 안내 표지판과 친절한 직원들의 태도는 여행객들을 배려하려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 대기 중 저는 비행기 창문으로 저 멀리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떠올릴수록 놀라웠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곳은 기술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철학이 스며있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 저는 구름 위로 솟아오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야겠다. 이곳은 단순히 여행자로서 잠시 머물다 가기엔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깨달음 중 가장 큰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때로는 장벽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을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한 이야기가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은 여러분의 기대를 넘어서는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분께서 경험한 한국의 모습과 감동이 모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도 전해졌길 바랍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